청량한 가을 하늘 아래 울려 퍼지는 힘찬 노랫소리. 낡고 흐름한 공장 앞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퍼레이드 연주. 재활용 퍼포먼스 팀 놀이단의 연주도 버려졌던 폐공장의 변화도 모두 청주 비엔날레에서 아트 팩토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엔날레를 외치며 끄는 한지 테이프, 파란 하늘을 하얗게 수놓은 종이 비둘기들. 버려진 것을 새롭게 살린다라는 아트 팩토리의 정신을 이제 청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교육도시 대명사, 중부권의 대표 거점 도시 청주. 그런 청주의 자랑 중 하나였던 옛 연초 제조창. 한때 이곳은 연간 담배 100억 개비를 생산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이었는데요. 하지만 화려했던 시절의 자취는 간데없고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건물은 어느새 도시의 흉물로 전락해 낡은 공장에 스며드는 것은 이제 비둘기들 뿐입니다. 공장 내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작업장을 말해주는 흔적들이 하나둘 눈에 띕니다. 학생들이나 좀 불량 청소년들 뒤에 음침한 데 와가지고 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겉에서 봐도 너덜너덜한 게 참 살보르고 안 좋았어요. 그런데 버려졌던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칸막이 해야지. 가볍게. 박 선생님 이거는 단단해요. 이거. 아니 보 말고 여기 저 형광등 다른 저장 있어요. 저건 안 단단. 뭐 원하시려고? 안 쓰던 건물을 전시장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좀 손을 덜 대고 요 기존의 구조나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시 디스플레이 효과를 좀 더 확실하게 낼까, 또 디스플레이 하는데 예산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코스트 다운 시킬 수 있을까 뭐 하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 운운 중입니다. 건들면 툭 떨어질 것 같은 천장 환기통, 녹슬고 낡은 배선들, 오랜 세월 방치된 흔적들이 건물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사방에 온통 손봐야 할 것들입니다. 도심 재개발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거였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도심 재개발이 아니라 도심 재창조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 역사성, 그 공간성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하고 또 재생산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어떤 그 문화적 아이덴티티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충청도에서 벼농사 다음으로 많이 한 게 담배 농사라고 하는데요. 1946년에 청주 연초 공장으로 문을 열어 적게는 3,000명, 많게는 만여 명이 일할 정도로 이곳은 청주를 대표하는 근대 산업의 요람이었습니다. 연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은 매캐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도 청주의 대들보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그러나 산업화의 변화로 결국 2004년 공장 가동이 완전 중단됐고 65년 세월의 청주 연초 제조창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르신들 여긴 어떻게 오신 건가요? 아니 저기 뭐 공예비엔날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구경 한번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근무하던 데를 찾아오고 뭐 어떻게 하는가 하고 소리며 들려보는 거야 한번. 반가운 발걸음의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연초 제조창에서 근무했던 어르신들입니다. 예, 지금 초가집이 여기 두 개씩이라 이게 초가집이고. 이제는 초가집이지 다 이제는 초가집이었어 지금. 근데 요거만 해도 어딘데 요게 옛날에 그 저 도리뱅뱅이 했던 집 같은데 이게 여기가 이쪽이 경북집. 경북집 있는 쪽이 같아. 옛날 사진을 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시절 무용담이 쏟아집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청주 연초 제조창의 산 증인들이신데요. 누렇게 바래진 서리철 뭉치부터 손으로 세밀하게 그린 기계 도면에 이르기까지 정겹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역사를 증명이라도 하듯 연초 제조청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사무실 곳곳에 모아져 있는데요. 명세서도 있어. 그래서인지 어르신들도 새록새록 옛 기억들이 떠오르시나 봅니다. 말도 못하지, 그치? 말이야. 이거 말이야. 23,500원이요. 봉봉이 23,500원. 몇 년도? 이것이 언제냐면 78년도. 78년도. 이게 26,000원 봉봉. 월급이. 78년도요? 78년도, 그지? 처음에 얼마 받으신지 기억하세요? 4,500원인가 그렇다고 원 봉급 받았을 때 63년도에 봉급 타면 말이야 그 이튿날 다 봉급 다 없어졌어. 그러고 또 예상하고 쌀도 예상, 연탄도 예상, 뭐 옷, 양말 다 필집이 다 예상이 해가지고 봉급 탈 때는 그 돈 가지고 싹 나눠주고 또 하고 그랬어 뭐. 수십 년간 매일같이 오갔던 작업장. 눈 감고도 돌아다닐 만큼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곳이지만 오랜만이라 그런지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아무리 둘러봐도 그저 텅 빈 공간에 보이는 것은 기둥뿐인데요. 연산이라는 건 이건 1998년도에 생산한 황색종이라는 담배를 그래도 남아있는 작업 상황판 덕에 당시 기억을 또 하나 끄집어냅니다. 공예비엔날을 하면서 또 우리 전시관을 맹다는 게 좀 한편은 좋습니다. 그냥 아주 휴물로 남아있는 것보다 그래도 공예비엔날 행사를 당으로 해도 얘들이 삶의 터전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좋죠. 이 좋은 건물을 말이죠. 다시 우리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민으로서 참 감사하고 기쁠 따름이죠. 19세기 미술 작품들을 소장한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는 기차역을 개조해 만든 미술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현대 미술관 데이트 모던 역시 20년간 방치된 화력 발전소를 리모델링해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너무도 유명한데요. 유럽에는 오르세, 데이트 모던처럼 공간의 용도 전환을 통해 성공을 거둔 대규모 문화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버려지고 방치된 폐해 공간을 창조적인 예술 공간으로 살려내 도심 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 것이 아트 팩토리입니다. 아트 팩토리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798 예술구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원래 군수공장이었던 798 지구는 이젠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예술의 메카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의 킷 레이시. 그의 작업은 조금 독특한데요. 특정 건축물을 모형화한 후 크기나 상태 위치를 바꿈으로써 통상적인 관점을 벗어나는 시도를 하는데요. 그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For me, this space was really great because I had lots of space that I could experiment with. So during my residency, I built a full-sized structure that viewers could climb into. This thing it's a really big sculpture,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couldn't do in my studio in Prague because I just don't have that space. So it allowed me to go between really big work and really small miniature work, and that freedom of scale is really helpful. 서울 독산동의 금천예술공장. 외관상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건물 지붕 위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철제 로봇. 이 하나로도 이곳의 예술적 변화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인쇄 공장을 리노베이션한 이곳은 컨테이너 형식의 조립식 건물과 일반 콘크리트 건물로 나눠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형형색색 알록달록 빛나는 조명 등이 시선을 끄는데요. 여기엔 19개 예술 창작 스튜디오가 있어 시각 예술 분야의 국내외 작가들이 다양한 작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 작가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작가의 개성에 따라 확연히 다른 작품들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 폐공장을 바꿔서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뜻깊은 일인 것 같고, 처음에는 예술공장이라고 해서 무슨 미술품을 만들어내는 곳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보니까는 뭔가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작품 활동을 전시회로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그런 전시회가 생겨서 친구들이랑도 그리고 가족이랑도 한번 놀러 오고 싶어요. 금천예술공장이 다른 문화창작 공간과 차별되는 것은 공모를 통해 입주 작가를 선발하고 작업 규모에 따라 6개월부터 1년 단위로 여기서 작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공간 자체가 이렇게 되게 쾌적하게 돼 있어서 관람하는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전시 더 자주 하고 저희들한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천예술공장은 입주 작가들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민 참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금천예술공장이 그 2년간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전시, 공연 등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는 않아서 금천 지역 주민 그 9명 분들이 그 금천 미세스라는 커뮤니티를 형성을 했고, 이분들이 현재 매주 한 번씩 모이면서 여기 입주한 작가분들과 또 창작, 또 주민을 위한 활동을 현재 벌이고 계십니다. 이런 그 예술가 창작 공간이 그 지역에 와서 또 지역 주민을 위한 그 기여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예술가들이 가진 의도와 그 지역 주민이 가진 어떤 그 기대치들이 서로 엇박자를 일으키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요. 금천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그 연착륙을 했고, 또 그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제예술특구를 지향하는 금천예술공장은 앞으로 해외 작가의 입주 비율을 더 늘릴 계획인데요.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창작 공간과 국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주요 임무입니다. 예술가들이 그리고 일반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들의 입맛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공장이라는 이미지는 일단 규모면에서 크고, 일단 천장이 높고, 출입구의 그 문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큰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창고동이라는 그런 큰 작업을, 대형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작가들한테는 가장 최상의 공간인 것 같아요. 일명 철공소 거리로 불리는 서울의 물레동. 철제 상가인 철공소 간판들이 즐비합니다. 골목길 안쪽에는 망치 소리, 전기 톱 소리 등 기계 굉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용접 스파크, 뜨거운 쇳물까지 철공소의 열기도 점점 뜨거워집니다. 색가로 날리는 1층 철공소 위에 자리한 것은 바로 예술가의 작업실. 물레동에 들어온 지 2년 남짓. 안경진 씨는 이미 익숙해진 듯 외부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이게 손 부분이 여기가 이제 여자의 얼굴이 되고, 이게 거대한 유방이 되고요. 이제 사실 싸우고 있는 애들이지만 그림자를 비쳤을 때는 그냥 흥분하고 있는 듯한. 본질의 조각과 그림자 형상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다양한 장르의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연극, 무용, 퍼포먼스,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술가들이 있는데, 오면 내가 내 것만 파고드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도 영향을 받고 또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장소가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여기 강점은 사실
기존에 있던 작가분들이나 뭐 이렇게 계속 준비하셨던 뭐 물레아트 페스티벌이라든지 뭐 파나시아라든지 혹은 뭐 영화 상영회라든지 뭐 인디필름 데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꾸준히 벌써 자리를 잡은 상태고, 또 서울문화재단이나 영등포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젠 이곳 자체가 문화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누릴 수는 있죠. 2000년대 초 홍대나 대학로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임대료 싼 곳을 찾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이 바로 물레 창작촌입니다. 그래서 이곳엔 연극, 무용,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창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작업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시끄럽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작하는 창작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 자신으로서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되는, 시민분들과 같이 더 자유롭게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공연을 위해 연습에 한창인 극단. 그동안 지하 연습실을 전전긍긍하다 물레에 들어오면서 지상 연습실을 갖게 됐다는데요. 이들은 물레에 오게 된 것을 축복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다 하는 건데 시간만 확 압축시키면 여기랑 맞춰야지. 도심 유휴 공간들을 이제 문화예술력으로 이제 다시 뭐 복원시키는 혹은 다시 재생시키는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 도시 자체가 죽어가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실제 출산율도 감소하면서 거기 뭐 사는 인구가 없고 그러면서 상권이 죽고, 그런 자리를 문화가 들어가서 다시 어떤 활발한 기운을 불어넣는다는 거. 그럼 그 지역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먼 미래의 어떤 이 후세를 위해서도 그것만큼 좋은 방법 혹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레 창작촌의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물레예술공장. 하지만 물레예술공장엔 작가들을 위한 공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과 엄마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모두 인근의 지역 주민들입니다. 다양한 신체 표현과 연극놀이를 통해 상상력을 키우는 특별한 체험 시간인데요.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즐거워합니다. 뛰어놀고 표현하는 게 재밌어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요.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아이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자유롭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거 보고서 너무 감동받고, 마음껏 아이들이 그냥 몸으로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저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고, 아이들이 상상력이 진짜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간판을 봐도 그냥 안 지나가요. 간판에 글씨 하나를 가지고도 상상놀이를 하면서 동생하고 놀고 친구랑 놀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의 넘쳐나는 웃음소리와 활기가 온통 상상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상상력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의 상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수업이었고요. 그런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만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우리만의 이야기, 아이들만의 이야기, 아이들만의 상상의 나라, 그런 나라를 꾸며본 발표였습니다. 물레동 예술가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설계하셔가지고 그 프로그램 대상을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문화적인 교류나 예술가와 시민, 지역 주민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돕는 인안으로 설계되고 제작되었습니다. 조명, 음향, 무대 등 장비를 갖춘 공연 연습장과 발표 공간은 대학로 소극장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 녹음과 제작이 가능한 녹음실,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작업 스튜디오까지, 설치 미술 작가들에겐 정말 천혜의 작업 장소가 아닐 수 없는데요. 물레 창작촌에 계시는 예술가분들이 좀 더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고 작가들의 공연이라든지 작품이 좀 더 잘 되어질 수 있고 잘 노출되어서 좋은 결과를, 좋은 작업물이 이루어지기를 돕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이겠고. 최근 미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중국. 2000년 이후로 세계 미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현대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베이징의 798 예술구와 쌍벽을 이루며 각광받고 있는 상하이. 상하이는 이색적이고 도전적인 건축물들과 함께 디자인과 미술의 도시로 새롭게 떠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동력 삼아 새로운 예술 중심지로 나서는 상하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컬러풀한 색깔, 독특한 문양, 길과 공터를 나누는 벽에는 작가들이 그린 그래피티가 이정표처럼 모간산로 입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상하이 서북 쪽에 자리한 모간산로 50호, 이곳이 M50이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베이징 따산저 798과 마찬가지로 공장 건물을 그대로 살려 갤러리 등으로 활용한 겉모습은 꼭 닮아 있습니다. M50 지구 역시 다양한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운남성 출신의 화가 쿤브레이. 이곳에선 작가의 작업뿐 아니라 작품의 거래까지 활발해서 이런 부분이 작가에게 얼만큼 중요한가를 잘 알게 됐습니다. 这是我工作室。我来上海来木杆商是2003年到木杆商的。那时候木杆商的时候，不像现在这个，都是就是现在就是和以前不一样的。以前的话，它是一些旧厂房，然后有很多工人，然后在里面包括是做工啊，反正它是一些印刷厂之类的。然后我们来这里的话，看中这个它是个旧厂房。 원래 모간산로 일대는 평범한 강기슬 마을이었는데 1930년대 들어와 방직 공장 단지로 바뀌면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직 산업이 쇠퇴하면서 1990년대 들어 공장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그렇게 비어가던 공장들은 싼 임대료와 널찍한 공간 덕분에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창의적인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뒤 재건축의 위협 속에서도 창작 활동을 펼친 예술가들의 노력 덕분에 모간산로는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2004년 상하이 시정부가 이곳을 상하이 창작산업단지 하나로 지정해 M50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이곳에 온 지 10년 된 사진작가 루잉진. 주로 풍경과 주변 환경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데 디지털이 아닌 흑백 필름을 쓰는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 공간일까요? 对作品没有太大的影响，对作品没有太大影响，就是它有一个空间，你有一个这样的环境，可以去做自己更自如的去做自己的作品，但是直接对作品不能说有很大影响，只是心态上可能会有一些影响，就是你很安定了，而且你这个有很多作品你可以展示出来，那过去就不具备这种条件。 比较小的屋子，你只能做很小的东西，只能让别人在电脑上看你的作品。那么现在你可以挂出来，可以看到实物，而且我可以完成比较大的作品，体量比较大的。 M50이 상하이 예술의 메카로 불리는 것은 영국, 프랑스 등 18개 나라에서 들어와 작가의 작업실이 60개, 갤러리가 48개, 그리고 디자인 사무실이 21개 등 창작은 물론 작품 전시와 판매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작품에 흠뻑 빠진 관람객들까지
예술의 향기가 진하게 더해집니다. We like to have a look at some of the up-and-coming Chinese artists as well, and there's some really beautiful art here, some things that we could certainly imagine having on our walls at home. Et c'est magnifique. Donc nous-mêmes, on était agréablement surpris de voir qu'à Shanghai, il y a de belles œuvres d'art, il y a des artistes, et donc c'est aussi une ouverture d'esprit sur le monde. Donc c'est magnifique. 골목골목마다 스며든 크고 작은 갤러리. 공장지대를 지금처럼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술가들이고 예술가들이 모이니 갤러리가 따라오고 카페, 서점 등의 공간도 따라오는데요. 모간산로의 지도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겹쳐진 길들 안에선 지도도 나침반도 힘을 빼는데요. 골목길을 찾아 나선 마음은 호기심에게 방향을 물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我觉得最直接的可能是有2个原因。第一个其实就是租金方面，一开始啊，就是艺术家会觉得这边的空间，所提供给他们的租金是他们所能承受的。因为一开始我们租金是相对对于第一批艺术家来说是比较便宜的。那么而且我们这个地段其实相对来说也是在市中心。 那么第2个呢，也是确实这个空间的魅力，因为它本身这个老厂房具有这么多年的历史，然后又在苏州河边上，这是2个最直接的原因，我觉得。那么可能还有一些间接的原因呢，是因为我们这边因为是有这么一个聚集的效应，就是艺术家和画廊会在一起，那画廊本身跟艺术家之间会有很密切的一个合作的关系。那么对于做这个从事这方面艺术方面行业的人来说，他会觉得 大家聚在一起会比较有利于它的发展。 샹하이에는 모간산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이 예술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간산로의 초기 형태와 비슷한 샹하이 외곽의 A4 지구인데요. 요란한 기계 소리에 바쁜 손놀림, 작업장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이곳은 공장과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공존하는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싸고 공간은 넓은데요. 하지만 최근 샹하이의 변화 추세라면 이곳도 제2의 모간산로가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A4 지구에서 만난 왕이저우. 종이를 이리저리 구기고 뭉치며 모양을 만들어 보는데 이 작업은 철사로 산의 형태를 만들어 화선지를 구기고 감아서 하나의 산의 형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종이로 만든 산이 완성됐네요. 과연 먹물을 부어서 뭘 하려는 것일까요? 这是体现一个自然界的变化，就像人的思维的变化。 就像自然界的变化一样，它有一个空白的一个状态，逐渐的吸收知识，然后变得丰满。人的思想，包括我们的文化，也是这样一点点演变过来的。它是一种没有声息的一种变化，它是一种悄悄的、潜在的一种渗透，这就是文化的渗透。 흰색이던 산은 먹물을 머금고 검은 산으로 변했습니다. (5초마다) 사진을 찍은 후 그 사진으로 다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은 짧지만 실제 걸린 시간은 8, 9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작업 중인 또 다른 작가 멍옌. 그의 작업 풍경은 흡사 건물의 외벽을 칠하는 페인트공과 비슷해 보입니다. 큰 공간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거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곳의 장점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업실 안 다른 쪽 벽에 세워진 대형 캔버스들만 봐도 그의 작품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艺术区的发展
对艺术家来说有好处和坏处。坏处就是它会打扰艺术家的创作，但是好处呢，艺术家创作的最终目的是要推广、展示，用作品来说话，所以我觉得还是越发展对艺术家的帮助越大。 야외 조각공원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우리나라 헤이리 마을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바로 홍방지구입니다. 홍방 역시 과거 공장지대였던 곳을 변형시켜서 만들었지만 자생적 예술촌으로 출발한 모간산로와는 달리 이곳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조성한 예술지구입니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세련된 공간 배치가 돋보이는데요. 특히 홍방의 갤러리에는 재밌는 공간들도 많고 중국적인 것과 유럽적인 것이 고루 섞여 있어 샹하이 젊은이들의 잇플레이스로 뜨고 있는데요. 톡톡 튀는 독특한 디자인과 다양한 형태의 조각상, 조형물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其实我觉得这里的氛围真的是相当的不错，因为它这边的话本来是一个艺术园区嘛，相对来说的话，本来我们也都是做这一行业差不多性质的。我是觉得来这边的话，有时候能感受一下它这些氛围，然后享受一下它的这一些艺术气息，我觉得话对我们平时的这些工作的话呢，会有一些调剂的一个作用。我今天过来的话，我就觉得非常的舒心。 올해로 7회를 맞는 청주 비엔날레는 공예와 예술로 재탄생되는 국내 첫 아트 팩토리형 비엔날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연초 제조창은 상처를 보수하고 목적에 맞게 고치겠지만 본래의 흔적을 없애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곳이 간직한 시간의 흔적이 공간 안에 남아있길 바라기 때문인데요. 이제 먼지 투성이 뭐 비둘기 날아다니고 그냥 뭐 창문 다 깨지고 한 그런 거의 폐허에 가까운 그런 건물이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다시 다 이제 뭐 실고 닦고 또 더군다나 이제 다 끊어진 전기, 수도, 소방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니까 뭐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또 인력도 많이 수반이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보면 되겠고. 다시 찾아간 그날 미술품 운송이란 표시가 박힌 대형 트럭과 컨테이너가 연이어 들어옵니다. 이번 비엔날레 초대 국가전에 소개될 작품들을 실은 차들이죠. 상자가 들었어. 올해 초대 국가는 핀란드. 조심 좀 해주세요. 네. 핀란드 하면 19만 개 호수와 산타클로스. 하늘을 찌르듯 올곧게 뻗은 자작나무 숲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디자인, 교육, 복지, 환경 국가로 알려진 핀란드 공예 디자인의 진수가 제대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초대 국가로 핀란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160여 명의 작가의 860점의 작품이 부산항에 도착해서 현재 지금 저희 비엔날레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그 작품들이 저희 3층 전시실로 운송 중에 있습니다. 시멘트 발린 외벽에 싸늘함까지 더해 삭막하고 썰렁했던 내부가 그 사이 많이 변했는데요. 역시 전기 배선과 조명을 설치하고 나니 이젠 좀 전시장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전시장이 마음에 드는지 흡족한 얼굴로 돌아보는 이들은 핀란드관 관계자들입니다. 여독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 텐데 핀란드관이 설치될 공간을 보자 회의부터 하기에 바쁩니다. And I like the atmosphere in this exhibition hall, so it's really beautiful. And it's this kind of raw beton and grey colors, so it's really interesting atmosphere in this. And especially when it's
huge empty space, and the height is also so big one, so it really creates interesting atmosphere in this exhibition hall. 운송된 작품의 포장을 뜯는 걸 보니 본격적으로 전시 준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Not exactly the same type of exhibition. So you have this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and you are showing different selected artworks or art exhibitions under the theme of craft. So for example, this year we have organized several exhibitions, but normally they have some theme, and they are not so big one, not so many art pieces and not so big spaces. So normally they are connected to that they are exhibited in some museum, like we have Craft Museum in central Finland in Jyväskylä, and they have had this very nice contemporary craft exhibition, but it's not so big one than this one. 전시관별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각 전시관마다 구역을 구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는 작품을 놓일 위치 설정까지 모두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작품을 다뤄야 하고 하나하나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전시 작업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일인데요. 하지만 전시 공간으로 최고라는 찬사 때문인지 모두들 힘든 것도 잊은 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 building's gorgeous. I think that it's a really good setting. I think that it shows the work off really well because it is an old factory, so it's very basic. 우선 다른 그 갤러리들의 천장 높이가 좀 높지 않거든요, 보통.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답답하거나 갇힌 느낌이 드는데 우선 뭐 천장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작품들이 좀 더 시원하게 보이고. 비엔날레 준비가 한창인 안과 달리 거리는 아직까지 한산한데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달라진 변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공예 비엔날레 부대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기획한 게 이미지 간판 만들기예요. 보통 요즘 돌출 간판 때문에 좀 말썽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차츰 이 동네를 이미지 간판으로 바꿔서 지나가는 사람도 재미있고 또 상가 주인 되시는 분들도 재미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하자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미인데 1차적으로 좀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재미를 느끼자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짠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상가분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그 간판 이름이 짠이기 때문에 그냥 짠으로 가자 해서 짠이 된 겁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의미가 담긴 간판들. 이 간판 안엔 예술과 정보가 함께 공존하고 작가와 시민들의 소통과 연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공예 비엔날레로 인해서 이 지역이 또 문화산업 쪽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덕이동 연초제주창이 전국에 전 세계에 좀 알려지잖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역도 다른 외국에 있는 그런 관광 도시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꿈을 갖고 있거든요. 밤하늘의 별들이 땅 위로 내려온 듯 펼쳐진 이곳은 부산 감천마을입니다. 아침부터 몰려드는 사람들의 발걸음. 좁은 층계를 따라 오르고 또 오르고 끝도 없이 오르는가 싶더니 탁 트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사방의 풍경은 가히 마추픽추도 산토리니도 부럽지 않은 그런 절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日本のやっぱり田舎の方に行くとこういうやっぱり島のところ島の方の村に行くとこういう町っていうか村があるところがあります。
だけどすごくカラフル、色がすごく綺麗でカラフル。すごい細かいですね。なんか作りがとても。綺麗だし、その小さなお家がその後ろのお家を邪魔しないように並んで立ってるのがすごいなと思いました。 감천동은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돼 현재 이르기까지 척박한 우리 현대사의 한 단면과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기억의 저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산 특유의 산복 도로를 낀 산동네면서 마을의 질서 정연한 구조와 정감 어린 골목길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천 이동의 특징이 그 마을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그 6.25 전쟁 때 피난 오신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 집 위에다가 이 지방에 또 이 감천 이동이 그 기후가 너무 좋아요. 햇볕도 여기가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색감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게 있으셔서 그 집을 그 규칙적인 집 위에다가 그 자유분방한 색깔을 얹히다 보니까 굉장히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마을이 형성이 된 거죠. 마을 지도를 펼쳐던 여행객들, 어디로 가야 할지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감천동 골목은 아름다운 미자 미로지만 처음 찾아오는 사람에겐 찾기 힘든 그야말로 미로 같은 골목길입니다. 골목의 허리마다 그려진 화살표를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마을 구석구석까지 빼놓지 않고 특유의 계단식 집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골목골목 미로미로 이거 설치해 놓고서는 일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는 이제 주민들이 좀 생기가 돋죠. 우리도 어디 다른 데 가서 관광 간다 하면은 그런 데 가서 돈 주고 이래 보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우리 동네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지. 마을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사진 찍는 사람들. 부산 하면 이렇게 해운대만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산에 대해서 여행 오기 전에 이렇게 저 검색을 하고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보다가 그 부산의 마추픽추 그리고 뭐 산토리아니 뭐 이런 동네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오게 됐어요. 집들이 되게 알록달록 옹기종기 다 이렇게 붙어 있어서 되게 색깔도 굉장히 색감이 컬러풀하고 그리고 이게 또 골목골목에 좀 숨겨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되게 쏠쏠한 것 같아요. 마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실사와 연결된 벽화.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가진 새 조각상. 마을 곳곳엔 전문 작가의 작품부터 마을 주민의 참여 작품까지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작품들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떠나 공적인 특성을 갖는 공공미술의 실천이죠.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그런 그 삶의 흔적을 아직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고 해서 문화 콘텐츠를 적용해서 요즘 그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시책으로 말해지는 도심 재생, 보존과 재생 사업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의 다대동. 녹슨 철 골재들을 끌어올리는 크레인의 괴력과 요란한 소음을 타고 위치한 이곳. 낙동강이 다대포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경계에 자리한 아트 팩토리인 다대포입니다. 이곳은 창작 스튜디오, 공방, 전시 공간 등을 갖춘 예술 창작 공간인데요. 부산을 거점으로 한 작가들의 지원과 시민예술교육, 공공미술 등의 탁월한 면모를 보이며 국내 아트 팩토리에 새 장을 열었던 대표적 예술 공간이었습니다. 전시장 여기저기서 보이는 작품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난 4년간 다양한 작가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서부산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철을 가지고 작업하는 우징은 구철, 폐철, 폐선, 파편들까지 이곳에선 몽땅 구할 수 있어 그 어디보다 최고임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많은 미술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테이트 모던이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바꿨잖아요. 외형은 전혀 손대지 않고 지역도 그대로고 실내만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거길 제가 계속 다니면서 정말 부러워했던 것들이죠. 우리 한국의 큰 공장들이라든지 어떤 건물이 제 생명을 다해가지고 그게 다 빠지게 되면 폐허가 됩니다. 근데 그걸 다시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많은 손실이에요. 근데 그걸 자체를 그 지역에 어떤 대표할 만한 그런 그 미술 쪽에 혹은 문화 쪽의 건물로 재탄생을 시킨다면 공장지대 안에 있는 아트 팩토리 나쁘지 않죠. 아트 팩토리인 다대포는 2007년 지역의 재활용 업체가 빈 공간을 작가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5억 원을 들여 만든 창작 전시 공간이며 예술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명성도 얼마 못 가 지난해부터 후원업체의 경영난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올해 5월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렵다며 폐쇄를 결정했고 입주 작가들도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어떤 그 운영의 어떤 운동력을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을 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은 상업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어디서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어느 부분은 작가들이 조금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또 시민들이 조금 스폰서라든지 후원회를 만들어서 도와주고 또 지역에 있는 그 자치단체가 도와주고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찾지 않으면은 이것은 지속 가능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작가들의 열정에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트 팩토리인 다대포가 예전처럼 무상 임대나 일방 후원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작가들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상업성, 공공성, 대중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아트 팩토리의 저력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아트 팩토리 이 운영 자체가 정말 자생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뿔뿔뿔 흩어져서 조그마한 공간에 들어가 있고 지하에 가 있고 뭐 이렇게 천막 밑에서 작업하고 하던 이런 예술인들이 이제는 이런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대우받으면서 혼자만의 개인의 어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 녹아날 수 있는 자국 공간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들이 많아야 되고 성공한 사례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군단위, 면단위의 아트 팩토리가 생길 거니까요. 그죠? 예, 그거 하나 바랍니다. 예.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65개국의 공예와 디자인, 미술작가 3,200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예 잔치입니다. 이번 테마인 유용지물은 쓸모없는 것 또는 서로 상관없는 것들이 만나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융합과 통섭의 미학을 실현하는 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버려진 담백공장을 문화공간으로 한번 새로 탄생시킨 거죠. 재탄생. 그리고 문화공간이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 이것을 어떤 새로운 공간, 명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에서 아주
봐주시기 위한 명소로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공예와 디자인의 현대 미술을 수용한 본 전시. 주요 프로그램으로 의자 걷다라는 주제의 의자 특별전, 초대국과 핀란드전 등의 주요 행사와 함께 연초 제조창의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까지 볼거리가 다채롭습니다. 저렇게 큰 공장이 여지껏 이렇게 쓸모없이 이렇게 비어져 있다가 작가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됐다는 게 정말 놀랐어요. 연초 제조창이라 그래서 어떨까 했는데 외벽에서 보는 것보다 들어보니까 공간이 너무 이런 비엔날레나 이런 장소 하기는 진짜 최적인 것 같고요.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예술을 실제 생활에서 볼 수 있다니까 너무 행복하죠. 보는 것만으로. 이번 비엔날레의 특징은 전시된 작품의 제목이나 작가 이름을 없애 관람객들이 좋아하는 작품에 몰두할 수 있게 구성했고,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을 활용해 조명과 자연 채광을 섞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전시 효과를 관객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거장들이 직접 만든 것도 있지만 실제로 거장들의 작품을 다시 공예적으로 재생산, 재현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거장들의 눈으로 그냥 높이 이거는 위대한 사람의 작품이다 라고만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포인트,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지만 알찬 공간을 점차 키워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이 공장의 어느 한 층, 지금 비엔날레관 쓰고 있는 이 두 층을 비엔날레 전용관으로 쓰면서 점차 이것들과 연결시켜서 공예샵이라든가 공예공방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용품을 판다든가 또는 전통공예가들이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전통공예를 배우러 와서 체험할 수 있고, 또 외국의 유명한 그 디자이너들과 한국의 전통공예가들이 협업해서 코워크를 해서 새로운 한국 공예의 현대화를 꾸며낸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65년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연초 제조창은 예술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버려진 폐공장에서 시작된 예술 르네상스. 도시를 바꾸는 아트 팩토리 효과. 예술이 일상으로, 일상은 예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용지물을 실천한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문화예술의 메카를 꿈꾸는 청주의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